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댓글창 보면 저는 어떨 땐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뭐 이렇게 발언이나 음. 뭐 외적인 부분이나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때로는 굉장히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오는 날은요. 화장 귀찮은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어울려요 안경이. 아, 저 혹시 댓글을 더 자세히 잘 보게 사주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약간 네. 좀 이제 네. 멀리 아유, 있는 또 게 흐릿하게 딱 되겠습니다. 보여가지고 네. 아유, 예.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오늘 시작만 너무 가까이 잡지 마세요, 네, 피디님. 네, 네. 가까 멀리서 보아야 아름다운 저희와 함께하고 네. 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아침에 일찍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출근 준비 혹은 이제 아침 식사 하실 텐데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크게 거슬리지 않도록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오늘은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다행스럽죠. 음. 더군다나 내일 노는 날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즐거운 자, 날입니다. 그러면 네. 기분 좋게 이분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부장님. 네. 테슬라 하면 자꾸 이제 전 부장님을 이렇게 엮는데 네. 좋으세요? 저는 좋습니다. 저 약간 리스크 네. 리스크에서 너무 이제 한 종목에 엔비디아 하면 장 부사장님, 테슬라 하면은 전내연 부장님. 아, 그러니까 뭐 저보다 테슬라의 그 더 박학다식 하시고 월급 유명하신 분들이 안에서는. 워낙 많은데 예, 저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죠.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 많으세요. 그쵸. 아 별말씀이에요. 예. 아, 전문가라고는 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알겠습니다. 사람. 우리 네. 전혜우 부장님과 오늘 또 데이터맨답게 다양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빠르게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틀 정도는 좋았지만 우리가 4월장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당연히 또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 좀 뭐 긍정적인 의견들이 네.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나온 김에 또 제 생각을 좀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게 그 댓글 아까도 저희가 댓글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들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댓글을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 그럼요.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이런데 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증시에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해요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다 3%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면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주로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보면 댓글이 왜 자꾸 뭐 사라 그러냐 뭐 그럼 저희가 계속 뭐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만 할 것도 아니고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피하시고요. 이건 사시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 근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저희 3%의 그 김한진 연구위원님하고 김영익 교수님이 나와서 반대죠 완전히. 예, 두 분의 의견이 하나를 놓고 사야 된다, 어떤 분은 사면 안 된다, 의견이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왜 좋냐, 안 좋냐, 왜 말하냐, 이거 뭐냐, 이거는 의미 없고 그냥 저희가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논리로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걸 들으시고 참고를 해서 본인 투자에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매번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예, 뭐 그거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맞췄어. 저희가 또 맞췄다 그래서 뭐 저희한테 뭐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을 생각해 보세요. 네, 이번에 주총 워렌 버핏. 하시면서도 애플이 너무 많이 하락했길래 난 이번에도 6억 달러 이상 매집했다. 했다. 예. 더 올라서 사실 못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때 어떻게 보면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꺾였으면 저도 이제 주식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통화 정책 이슈로 밀려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계속 매집하기 좋은 기회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제 자녀한테 주식을 한번 이제 뭐 예를 들면 증여. 예,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현금을 그렇죠, 증여 맞아요. 사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증여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요? 예, 나스닥 사상 최고치 이럴 때 증여하세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증여해 준 건 너무 높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또 못 하시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길게 매집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두려우실 것도 없고 좀 느긋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참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전내영 부장님의 그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죠?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네. 이 마음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진하게 진정성 있게 좀 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사진 속 두 분의 바람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역시나 또 가장 강세론자 네. 두 분이 또 좋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뭐 역시나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기술주가 그것 때문에 2014년 이후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평가나 가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다. 주가와 내재 가치 사이에. 그래서 저도 계속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어제 문남중 의원님께서도 계속 빅테크나 이런 성장주들을 매집하기 좋을 시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텀리, 펀드 스트레스 텀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팬 같은 기술 기업의 매도세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진입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뭐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저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실적이 나오면서 덩치가 크고 성장률을 보여주고 인플레나 매크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고 해자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이런 빅테크 위주의 큰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시장의 이벤트 얘기만 있으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지난 3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그때 맞췄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도 FOMC 전부터 이분들은 계속 사라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올라갔었죠.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FOMC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계속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짐 크레이머. 네, 역시나 또 강세론자 3명 늘 나오는 우리 짐 크레이머 같은 분이 이제 이틀 전에 또 증시가 바닥에서 1% 이상 나스닥에 올랐죠. 그날 같은 장세는 매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연준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번째 긴축 주기에 들어갔는데 막상 기준금리 다 올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다 확인하고 사면 늦다.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에 그 전에 조금씩 계속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분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손실이 어느 정도 날 수는 있는데 단기에 그거 감내 못하면 그냥 채권 투자해라. 아니면 그냥 은행에 예금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돌려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잘 변동성을 이용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죠? 이미 선반영돼 있다.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에 대한 이슈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제 뭐 0.75를 올리느냐 0.50 올리느냐 뭐 계속 논란은 있지만 0.50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6월 달에 0.75를 올리지 않겠냐는 게 좀 굉장히 높은 예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것조차도 저희가 알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는 FOMC의 이벤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빨리 말씀드려보면은요. 자, 어제 익스피디아가 실적 발표라고 15%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경영진들의 얘기는 굉장히 포지티브,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저 트래블 쪽의 스트롱 리커버리, 강한 회복이 이번 여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래블 전체적으로 국제 이제 나라 간 여행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 여행, 뭐 도심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래블의 리턴이 이제 완벽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나오고 뭐 환율 부분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었는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지난 1분기와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당연히 수치가 다 좋아졌죠. 근데 요게 단기적으로 또 피크가 된 게 아닐까? 여름에 바캉스 시즌이 온다고 해도 해외 여행을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못 가는 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에 의해서 많이 밀렸다는 거. 14%. 14%. 많이 밀렸네요. 빠지고 많이 밀렸죠. 지금은 이제 조금
진정이 좀 됐죠. 초록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 네. 보합권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뭐 EPS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적자가 많이 줄었고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로 턴이 됐습니다만 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가 막 섞여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 제가 또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렌트카 쪽 ABS 버짓그룹 또 실적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나 레버뉴도 뭐 77%, 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7%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주가는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들 지금 보면은 카 쉐어링이나 자동차 렌터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좋게 나왔지만 이미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걸 맞췄거나 약간만 하회해도 아 이거 여기가 피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버도 엄청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예, 장중에 그래서- 3%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9.54% 어휴, 하락을 네, 하고 빠지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지금 홈페이지를 띄워놨는데 네. 지금 잠깐 한번 화면을 네. 보여주시면은요, 예, 지금 리프트가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리프트가 지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약하게 얘기했고, 약하게 얘기했네요. 예, 그 차량 운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계속되면서 그 비용 이슈 때문에 지금 무려 27%의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리프트가요? 예. 오. 그래서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장 마감 후에 내일 실적을 발표할 우버 역시 그래서 시간에서도 같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이제 여름 시즌이 곧 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진들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기대치가 있어서 이제 기저 효과로 좀 올라갔지만 여기가 단기 피크일 수 있다라는 전반적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영향이 있는데 반대로 방금 또 실적을 공개한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잠재적 수요가 높다라는 아웃룩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를 해주면서 시간에서 지금 거의 4%에서 5% 가까이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엇갈리네요. 굉장히 좀 지뢰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 여행 관련해서 에어비앤비만 지금 그럼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어제 심지어 장제는 힐튼도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예, 그렇죠. 힐튼도 실적이 좋았지만 예, 많이 오르지 않고 하락한 상태로 끝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리어트나 힐튼이나 실적이 좋다고는 했지만 예,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텔이 또 너무 지금 보면 호텔이 되게 비싸요. 비싼데 비싸요? 방도 예. 없어요. 예, 정말 그 여름에 뭘 예약하려고 알아보시면 지금 기존의 코로나 이전 가격의 거의 10% 20%보다 높은 가격인데도 네, 맞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쪽으로 가서 좀 쉐어링을 찾아보는 수요도 또 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에어비앤비도 근데 예. 가격 올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에어비앤비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근데 어쨌건 호텔은 이미 네. 풀부킹이면 그 옆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겹가지가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달 살기로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떠나서 좀 시골 도시로 한 달 살기를 가서 거기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행과 재택을 같이 하는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에어비앤비는 좀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자 그럼 자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리오프닝이 다 막 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항영 교수님께서 항상 보여주시는 CNN의 백투노멀 인덱스인데 거의 94% 가까이 회복은 됐는데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미국인들은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소비를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 퍼스널 세이빙이 3월 1일자 기준이지만 다시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터졌을 때는 막 저축들을 열심히 혹시 모르니까 했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놀라운 지표가 이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정말 다시 리오프닝으로 나와서 소비를 엄청 하는구나. 예, 근데 이걸 보시면 당연히 마스터카드나 비자나 아멕스 같은 쪽에 수혜가 있었겠네. 다시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비자가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매출도 25% 이상 늘었고, 예,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지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오프닝이 관련된 쪽에서도 다 업종별로 갈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신용카드사들을 주목을 하는 게 저희 아내보다 비자나 마스터가
제 소비 패턴을 더 잘 알고 있죠. 알려주죠, 앱이. 그렇죠. 이 양반이 먹는 거 많이 쓰는구나. 네, 온라인 뭐, 쇼핑몰 많이 그렇죠. 쓰는구나. 뭐 배민을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먹는군, 배달 음식 많이 먹는군, 네. 뭐 다 아울렛 틀려요. 많이 가는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네. 결국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카드사들이 사람들이 리오프닝이 돼서 나와서 바로 소비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빅데이터를 그렇죠.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실제 지표들이 이런 세부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소비 관련 기업들이 확실히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역추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실적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레버뉴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구매 또는 해외에 나가서 쓴 매출, 그러니까 해외 여행 관련돼서 쓴 매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관련도 포함된 게 거의 48%가 늘었어요. 실적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여행 사이트들의 실적은 또 이번에 피크라는 약간 그것 때문에 또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렵게 막 지금 중첩이 돼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좋았다 그래서 좋네라고 해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보면 마스터카드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를 했죠.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당일날 올랐습니다. 역시나 비자처럼 해외 결제액이 53%가 늘었어요. 아까 비자는 48% 늘었죠. 그래서 굉장히 여행 관련 쪽이나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요번에 3월 달에 104% 그러니까 2019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 좋았던 2019년하고 대비했을 때 처음으로 그때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관련 소비가 여기 보시면 트래블이 100% 기준으로 이하면 2019년보다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걸 넘어갔으면 2019년 코로나 전보다 더 했다는 얘기인데 요번 3월 달은 예약해서 결제한 게 마스터카드에서 넘어갔다는 거니까 이번 여름에 대한 성결제, 여행에 대한 성결제, 호텔을 했건 뭐 에어비앤비를 했건 결제가 넘어갔다는 거니까 여름에 대한 바캉스나 여행 수요가 벌써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여행 관련 사이트들의 주가는 지금 좋지가 않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수치는 러시아 관련된 쪽을 제외하고 뽑은 수치입니다. 러시아 쪽이 안 좋은 걸 이제 감안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어웨이 여행 언급했었죠. ETF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면은 이거를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이제 리오프닝 한다, 여행 그러니까요. 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항공 ETF인 제츠나 어웨이를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이걸 다 이제 열어서 보면은 자 아까 보셨죠? 이 안에 부킹홀딩스나 이런 기업도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도 있지만 지금 우버. 급락하고 있는 우버.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한 33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안에 리프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좀 업종이 여기 보시면 컨슈머 서비스도 있고 뭐 테크놀로지 서비스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뭐 이게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겠죠.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다 좀 섞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행 관련 리오프닝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뭉뚱그려서 사기에는 제가 보기엔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웨이를 지금 뭉뚱그려서 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의견을 좀 드리는 편이고 이 안에 한국 기업도 들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어. 하고 하나투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도에 그쪽에 그 드림타워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가지고 있어서 그쪽 카지노 쪽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돼 있는데 아직 중국인들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흐름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행 관련된 기대가 어떤 기업으로는 매출로 오고 있고 어떤 기업은 애매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섞여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아직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그래서 워낙 문의가 많으셔서 네.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여행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어비앤비 쪽으로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든 호텔을 이용하든 뭐 비행기를 이용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는 쓰죠. 그래서 카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반영 된 건가 싶어가지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처럼 네. 뭐
여행 관련 기업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 주가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쵸. 지금 금리 인상 권에 오게 되면 그런 기업들의 그 버티는 게 쉽지 않아 보여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 매수 관점은요. 일단 돈을 버는 기업들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 관련된 이야기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